제가 최근에 좌파 평론가 몇 명하고 토론을 좀 해봤는데요. 그쪽의 좌파 평론가들도 지금 문 정권 청와대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간다. 최근에 그 청년의 날 일회 행사와 BTS를 부르고 또 타견민의 나의 선물이라는 발언이나 추미애를 지금 처리하는 문제, 추미애 처리를 동부지검에서 이제 마무리할 것이다. 곧 추석 전에 하지 않겠느냐 하면 별 문제 없다. 보좌관이 전화한 게 잘못이지만은 그 뭐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애매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거라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문재인의 지지율이요 44.2% 리얼미터 TVS입니다. 부정이 51.7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이제 부정이 이 51, 51을 계속 넘나들고 있어요. 8월 첫째 주, 둘째 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8.15 국면 전환이 있기 전에 지금 지지율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지난주보다도 문의 지지율이 2.2% 내렸다. 뭐 별거 생각 안 할 겁니다. 또 올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요. 자, 박근혜의 지금 지지율은 그러면 과연 어땠는가? 처음부터 행편없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2014년 3월에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61% 어떤 조사는 뭐 70%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호를 겪으면서 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지지율 만회가 잘 안 됐죠. 그래서 세월호가 이렇게 가라앉은 뒤에 46%로 떨어졌고 그 이후로는 그 이상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 지금 29%까지 떨어졌어요. 2015년에 이제 이 정세 논란, 담배값과 거의 틀을 그 고통 없이 뽑는다면서 연말 이 정산 논란 등이 벌어지며 29%까지 2015년 1월 달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추락하는가 했는데 그해 8월 달에 이 판문점에서 지금 남북 간에 이 목함 지뢰 사건이 있고 하면서 54%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박근혜 정권이 2016년 4월 총선까지 40% 이상을 이렇게 가져오다가 2016년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30%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이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그 길로 꼬로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정권이 지금 2016년 4월까지 4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2016년 4월이라 그러면 박근혜 정권이 임기를 얼마나 두고 있었을 때냐.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대선 이제 시점을 임기로 보고 대선 이후에는 뭐 의미가 없지요. 2017년 12월이라면 1년하고 8개월 전에 지금 43%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문재인과 거의 비슷하지요. 그럼 문재인은 임기가 얼마 남았냐? 지금 5월 달에 2022년 5월 달에 대선이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은 현재 대선을 역순으로 계산하면 1년하고 한 딱 8개월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지금 이 정도 남겨두었을 때 43%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박 정권도요. 물론 중간에 이 박 정권은 지지율 관리를 잘 못해서 추락을 해서 한때 잠시씩 29% 이렇게 찍은 적은 두어 번 있지만은 그래도 또 올라가고 해서 문 정권의 지금 지지율은 박 정권이 지금 1년 8개월 남겼을 때 지금 둘 다 1년 8개월이에요.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보자면 문 정권이 지금 과연 저 지지율로 안심하고 희희낙낙거릴 것인가. 여기에 정치적 이벤트나 전국 공작을 통해서 정치 공작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국면 전환을 시켜서 잠시 올려봤자 지금 8.15 효과가 딱 한 달 만에 다시 그 위치로 왔어요. 그리고 그 효과가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치적인 꾀를 쓴다고 이게 무슨 돌파구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영향력이 짧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달 가다가 3주 가다가 2주 가다가 1주 가고 나중에는 그런 정치적인 공작을 써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 정권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박 정권은 2016년 4월에 총선에 패배함으로써 30%대로 떨어져서 지속적으로 지금 한 9월달, 10월달까지 30%를 4, 5개월 더 유지하다가 최순실 사건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는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문 정권은 박 정권과 크게 다를 것인가? 문 정권은 박 정권을 굉장히 경멸하면서 좀 우습게 보고 있지요. 그런데 자신들은 선수라는 이 정권 또한 최근에 지지율 추이, 저는 물론 이 지지율을 안 믿습니다. 이 지지율보다는 적어도 10% 이상은 훨씬 적을 거라 보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공작을 하든 조작을 하든 그 추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이 온갖 공작을 다해서 박근혜 정권보다는 훨씬 여론조사나 언론을 잘 주무르는데도 둘이가 비슷하게 남았을 때 지지율이 비슷해요. 1년 8개월 남겨놓고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문재인 정권도 아무리 발버둥치고 박근혜 정권을 우습게 알아도 비슷한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정권은 4개월 전에 5개월 전입니까 이제 5개월 전에 총선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박 정권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총선을 그렇게 대승했는데 지지율이 지금 저 정도라면 이거는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문 정권은 그러면 박 정권처럼 추락하는 계기가 뭐가 되겠는가? 박 정권은 총선에 지면서 43% 이렇게 기록하다가 30%대로 뚝 떨어지고 30% 초반을 가다가 이제 추락해서 무너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박 정권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는 40%는 절대로 안 무너진다. 고정 지지층이 40%다 이랬는데 총선 지고 나니까 뚝 떨어졌습니다. 총선 지고도 30%는 절대 안 무너진다 이랬습니다만은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한 자리 숫자로 갔어요. 그래서 문 정권이 박 정권 같은 일을 그러니까 겪을 상황이 다가오는데 저는 그 문제가 경제적 붕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문 정권의 수준이나 자질로는 누구도 이 경제적 붕괴를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 소송 같은 이야기를 꺼내고 경제 3법 이야기를 꺼내는데 현재 경제 상황을 안다 하면 그 문제가 옳고 그르고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무디스 세계적 3대 신용평가사에 속하는 무디스가 한국 대기업들의 지금 대다수가 극히 전망이 어둡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나 이런 데는 어지간하면 그래도 좀 좋게 이야기를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도요. 한국의 대기업이 대다수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한 것은 결국 한국 경제 자체가 답이 없다. 최근에 주식 전문가들이 권할 주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이 호황인 것과 실제 주식의 평가 기준이 되는 회사의 실적이라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경제가 지금 완전히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그럴 건데 중견이나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자영업은 그냥
역대 최악의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중심 상권이 1층에도 전부 비는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를 감싸고 정쟁으로 일관하고 파퓰리즘적인 이런 경제 정책들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 그리고 어떤 정권에 불리한 사안이 정해지면 결론을 정해놓고 변명을 짜맞춥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 최근에 이 북한에 대해서 정전 협정 등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고, 방역 등과 관련해서 무슨 공동체적인 어떤 이 상황에 따라서 북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서, 결국 지금 문재인이 지금 남 집 구석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기 집 구석이 몇 달 뒤면 붕괴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걱정을 하면 잠이 안 와야 될 게 정상인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조금의 감도 못 잡고 있고, 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절대로 문이 불편한 소리를 하지 않고, 문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물증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또 그걸 분석한 능력조차 상실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문파 내지 문파 때문에 지금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맹목적으로 민주당을 장악해서 민주당을 그야말로 이 문재인의 나치당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히틀러처럼 우상화하고 문에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나 인물은 다 제거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라는 이낙연이 문파에 대해 상식적인 분들이고 당의 에너지다. 그러면서 지금 한마디로 문파에 얹혀서 그 대리인 역할을 자처했어요. 세상에 이런 자 중에 정치적으로 성공한 자는 없습니다. 지금 친문들이 나서서 추경에 딱 한 명 반대했는데, 용해인이라고 시민단체들하고 만들어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입니까? 그거 만들어서 지금 한석 두 명한테 기회를 줬지요. 그 중에 하나인 기본소득당의 용해인이라는 이 30살짜리 어머니 지금 이 추경에 반대하니까 이해찬이 싸지른 똥덩어리다, 이렇게 막말태를 하고 정신 나간 물건 덧보자 국회 입성시킨 이해찬 대가리 박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찬이야말로 외곽에 있는 문패거리들을 안으로 집결시켜서 당 주변을 권리당원으로 둘러싸게 만든 장본인이죠. 본인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역대 모든 대선에서 기획본부장, 기획단장 이런 걸 맡아서 다 관여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당의 빼대를 만든 사람이 이해찬이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12년에 당 밖에 있던 문재인을 끌어와 가지고 당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때 손학규나 김두관이한테 이기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해찬이라는 겁니다. 문이 당에 아무런 기반이 없었는데도 그야말로 문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런 게 다 이해찬이가 해줬어요. 그런데 문패거리들을 당 안으로 끌어넣어서 당을 물갈이하고 또 당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을 다 내쫓았던 사람이 이해찬이에요. 그런데 그 이해찬을 문은 불편하니까 2016년에 김종인을 끌어들여서 공천을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집권하고도 추미애 다음으로 당 대표할 사람을 이해찬이를 안 시키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시켜줬지요. 그런 이해찬이 보고도 싸질렀다, 박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니까 저 당은 이제 홍위병들에 의해서 장악된 당이고, 금태섭은 여당의 불리함을 막는 게 선관위원회 임무다라는 이해식
이 더불당의 이해식의 발언을 보고 이런 세상이 됐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 당이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당이 될 가능성은 없고요. 몇 년 지나면 또 하나의 얼치기 삼류 양아치들이 그야말로 이 권력을 잡았다가 또 이 세상에 지금 그 권력에 취해서 온갖 비리와 또 이 이권에 집착하다가 또 홍위병들 앞세워서 둘러리로 세우면서 이 아마추어 정치를 하다가 결국 망해간 집단으로 기억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100%입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온갖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겁을 주고 고소 고발하고 그 다음에 배제시키고 탄압하고 뒤에 틀고 그야말로 전두환 때 했던 그런 자신들이 독재 정권에서 겪었던 순환을 제가요 지금 80년대에 제가 겪었던 순환을 문 정권에서 똑같이 걸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윤미향이 남편이 저를 민행사로 고소했다. 뭐 그리고 또 대검에서 제가 MBC 고소한 거를 재항고를 기각시켰다. 하루에 동시에 2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그리고 뭐 투가면 세금 털고 이게 진짜로 과거 내가 80년대 때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두리렁거리고 집 밖에만 나오면 옆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전화가 도청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또 언젠가 사무실을 덮치지 않을까 고민하던 때와 지금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지금 똑같이 20대 초반에 느꼈던 그야말로 평행이론, 데자뷰를 느끼고 있다면 이게 세상이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슬 풀어던 전두환의 독재도 87년에 무너졌어요. 전두환 독재하면 이 제 방송 듣는 사람 중에 기분 나쁜 사람인데 독재는 독재지요. 그게 기분 나쁘면요. 그 사람은 균형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솔직히 내 방송도 듣지 말고 그냥 뭔가 많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독재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전두환 독재 이상으로 가고 있고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그때는 좀 더 거칠게 달았더라면 이제는 좀 더 유연한 척하면서 고도로 악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권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있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추락하게 될 겁니다. 언제 추락하느냐?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급추락하면서 그때부터는 이 정권이 수습이 불가능할 거다. 물론 이 정권도 테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을 건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